퇴직만 하면 세상 고민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고민이 시작된 건 60대 초반의 김 부장님이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한 말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오고 명예롭게 퇴직만 하면 인생 이막이 꽃길일 줄 알았대요.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상사 눈치도 안 보고 회의실에서 괜히 시간만 끄는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일 아침 그가 느끼던 출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공허함과 당혹스러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도 풀어드릴게요. 사례 1. 30년 직장 생활 끝에 찾아온 무력감 60대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 부장님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공장 라인과 회의실을 오가며 직원들 관리, 생산계획, 목표 실적 보고까지 수많은 일을 해내셨죠. 그런데 퇴직하던 날 팀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았대요. 이제 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퇴직하고 나면 회사에서의 지위가 곧 없음이 되니까요. 퇴직 후 3개월 동안은 아침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났대요. 그게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출근하고 자식들은 독립했거나 바쁘고 친구들은 아직 다 퇴직한 것도 아니니 연락도 뜸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괴감이 들고 무력해졌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퇴직하면 자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한 문장이 보여주더라고요. 사례 2. 퇴직 후 의외의 관계 단절 59세 오 과장님의 이야기. 또 다른 분은 59세에 퇴직하신 오 과장님입니다. 오 과장님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늘 농담 던지고 후배들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퇴직 후 딱 1년이 지나니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다들 만나자고 하고 밥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전화하면 다들 바빠. 그리고 사실 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아무리 친하던 후배라도 이제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니 전직 과장님으로만 기억될 뿐 일상적인 연락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오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내 인간관계의 90%가 회사 중심이었더라고. 나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급과 역할이 필요했던 거지. 이 깨달음이 오 과장님께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불안한 경제 현실 61세 박 대리님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박 대리님입니다. 박 대리님은 공기업에서 33년 근무하시고 61세에 퇴직하셨는데 주변에서 다들 공기업이면 연금도 충분하잖아 라고 부러워했대요.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치면 월 190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이 4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확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월세 안 내고 대출도 없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내가 벌던 돈이 줄어드니 카드값만 봐도 불안해. 마트 가서도 아내 눈치 보고 여행 한번 가자고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 박 대리님은 퇴직 후 첫 1년 동안 매일 가계부를 보며 초조해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다는 걸 박 대리님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이런 변화가 올까? 많은 심리학자와 은퇴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단순한 직장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 상실의 시작일 수 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팀장, 과장, 선배로 불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충격이 됩니다. 게다가 소득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존재
가치의 문제로 이어지죠. 또한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은 회사 퇴직과 함께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재취업 같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의외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부모님 부양, 자녀 결혼, 주택 보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죠. 따라서 퇴직 전에 최소 1년 이상은 은퇴 후 예상 지출과 수입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대비하세요. 정체성을 일에서만 찾지 않기. 퇴직 전부터 취미, 자격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놓으세요. 인간관계 다변화하기. 회사 밖의 친구, 동호회, 종교 모임, 학습 모임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조금씩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경제 시뮬레이션. 퇴직 전 1년간 은퇴 생활비 모의 생활을 해보세요. 수입이 줄어드는 감각을 미리 체험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오늘 소개한 김 부장님, 오 과장님, 박 대리님처럼 당혹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퇴직 후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더 빨리 준비할 걸. 이 문장을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이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퇴직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앞서 사례와 감정 위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짚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팁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찾아오는 정체성의 공백,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볼게요. 1. 정체성 상실과 무기력 극복법. 퇴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30년, 40년 동안 부장 과장으로 불리던 자리가 사라지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1회에도 나를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처럼 회사 밖에서 전혀 다른 취미나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은퇴 전 최소 12년 전부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취미 개발 그림, 악기, 글쓰기, 등산, 사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스킬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 사회봉사나 노인복지센터, 환경단체 등에서 활동하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 또는 공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공부를 통해 자기개발도 하시고 필요하면 재취업 기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발한 사회 참여와 꾸준한 자기개발은 우울증과 무기력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2. 인간관계 단절 어떻게 준비할까? 오 과장님의 사례처럼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은퇴 후 크게 약화됩니다.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 동료 외의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서 두 번째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가입 등산, 독서, 음악, 스포츠 등 관심 분야의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꾸준히 참석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SNS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모임도 활발해요.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과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직 후 자칫 가족과 멀어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나 소규모 행사도 추천해요. 연구 결과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3. 경제적 불안 관리법. 박 대리님처럼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비, 주택 유지비, 자녀 결혼 비용 등 갑작스러운 지출도 나오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주거비, 집을 소유했는지, 월세인지, 대출 상황. 의료비, 보험료, 약값, 병원 진료비 예상. 여가 및 문화비, 취미, 여행, 문화생활에 쓸 비용. 기타 자녀 결혼, 부모 부양, 갑작스러운 지출. 은퇴 전 최소 1년간은 모의 은퇴 생활비 체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월급이 50%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그 돈만 써보는 거죠. 생각보다 생활 패턴을 빨리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도 미리 준비가 됩니다. 또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금융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추가 가입 또는 연장. 소액이라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시 일부 재취업, 프리랜서 활동 고려. 지출 구조 조정 카드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해지 등. 마지막으로 은퇴 자산과 현금 흐름이 평생 유지되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재무 설계사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줄 수 있거든요. 4. 주의할 점과 꼭 기억할 것들. 은퇴 후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변화는 서서히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정신 건강도 꼭 챙기세요.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가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신과나 상담센터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대화는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감정 변화 모두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변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치며 퇴직은 삶의 큰 전환점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들 취미 개발, 인간관계 확장, 철저한 재무 준비 3가지만 꾸준히 신경 써도 퇴직 후 공허함과 불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함께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퇴직 후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현실에 딱 맞는 조언과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